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갑상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갑상선 이야기 중에서도 갑상선 저하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일단 저하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갑상선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갑상선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우리 갑상선 저하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갑상선 저하증에 걸렸을 땐 어떤 증상이 오고, 내가 걸렸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혹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이란 뭐냐 이거죠. 갑상선이란. 그럼 갑상선이 우리 몸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 목에 있어요. 목에 보면은 안에 이렇게 해부도를 보면 여기 꼭 나비처럼 생긴 게 있어요. 나비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뭐라 그럴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 자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갑상선이 그럼 하는 일은 얘기했듯이 갑상선이 하는 일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갑상선은 우리 목 여기 있으면서, 자, 갑상선이 하는 일은 첫째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얘기예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갑상선이 또 이런 것도 해요. 우리 몸 인체 내에서 모든 기관들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인체 내 조절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체온을 조절해 줘요. 내 몸이 지금 체온이 36.5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혹은 더 그 이상 나가는지, 혹은 너무 저체온인지, 그런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갑상선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의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갑상선 저하증은 무엇을 보고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표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나타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뭔지 모르지만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일단 저하증이네요. 그러면 자, 갑상선 저하증이 왔을 때 나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갑상선 저하증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갑상선 저하증인데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저하증일까 항진증일까? 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가 없는 걸까?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좀 궁금해하시면 종합검진 받을 때라든가 혹은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답을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근데 그 전에 내가 갑상선 저하증이 왔을 때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우리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에 여러 문제가 생겨요. 우리 소화도 잘 못 시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이 오면 추위를 잘 타요.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갑상선 저하증이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 다음에 창백하고 누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이면 쉽게 피곤해지고 의욕상실이 오면서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이런 것이 갑상선 저하증의 원인 중에 하나고,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얼굴이나 이 손발이 잘 부어요. 부면서 나도 모르게 체중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 대사 기능 저하 오다 보니까 열심히 우리 몸에서 배출시키고 빼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좀 잘 쉬어요. 목이 쉬고, 그 다음에 말이 느려져요. 말이 자꾸 느려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이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 다리가 저리고 근육 둥룩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갑상선 저하증 오면 첫째, 살이 찐다는 거예요. 살이 찐다는 거, 아까 제가 체중이 증가한다 그랬죠? 살이 찐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걸까? 이런 증상은 알겠는데 어떤 증상으로 나한테 오는 걸까? 첫째, 호르몬 분비가 저하예요. 호르몬 분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일단 저하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시모토 병이라고 있어요. 하시모토 병에 이것도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하시모토 병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많지는 않지만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이게 갑상선 저하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럴 수도 있어요. 갑상선 항진증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이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이 치료가 됐는지 어떤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게 저하증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진증이었든 저하증이었든, 그러니까 저하증에도 막 치료하다 보면 항진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항진증이었다가 잘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저하증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갑상선에서 결함이 있었을 때,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염증 질환이 있을 때도 오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갑상선 저하증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 저하증이 왔을 때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도 알았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갑상선 저하증이 오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상선에 오면 사실 많이 힘들고 번거로워요.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갑상선 저하증이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이거예요. 첫째, 규칙적으로 하루에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주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줘야 되냐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필요로 합니다. 자, 갑상선 저하증인 사람은 특히 살이 많이 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체중 유지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좀 어떻게 어려울까요? 이왕 운동해가지고 체력도 키우고, 몸매도 좀 슬림하게 만들면 좋겠죠? 예. 첫 번째,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조류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김,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역 같은 건 정말 좋으니까 우리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요오드 제품이라, 요오드 식품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좀 많이 드시는 것이 갑상선 저하증에 좋으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강추를 합니다. 해조류 강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만 먹고는 우리가 갑상선 저하증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으니까 갑상선 저하증을 본격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제일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저출력 레이저의 라파402 VIP로 권해드립니다. 저출력 레이저의 라파402 VIP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저출력 레이저 라파402 VIP를 이 목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참 좋습니다. 목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려대면 좋습니다. 물론 맨살에 되는 거니까 여기 옷 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서 길게 내려주면 좋아요.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을 이게 빛으로 이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갑상선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요. 갑상선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라파402 VIP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자,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골드를 권해드립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골드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줘요.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저하증에 걸려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에스트로겐 호르몬 골드를 권해드리면요, 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 균형도 역시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갑상선 저하증이 오시는 분들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못 시켜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참효소하고 헬스비 아연을 권해드립니다. 참효소하고 헬스비 아연은 뭐냐면 효소예요. 우리가 소화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참효소는 효소고 헬스비 아연은 그 안에는 효모가 많이 들어있어요. 맥주 효모, 건조 효모, 아연 효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를 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트리플 맥스라는 종합 비타민을 권해드립니다. 이 종합 비타민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트리플 맥스는 이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트리플 맥스 안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많이 도와주고 우리 몸에 막 열을 내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리플 맥스를 하는 종합 비타민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균형을 좀 잡아줘야 돼요. 이게 음식을 잘 조절이 못하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생식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생식과 식이섬유를 권해드려요. 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화를 잘 못 시키다 보니까 변비가 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 오신 분들은 변비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식과 식이섬유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식이섬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예, 특히 변비에 좋은 건 또 권해드린다면 제가 엑스디토라는 식이섬유도 역시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갑상선 저하증이 아니더라도 혹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엑스디토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엑스디토를 같이 복용해 주시면 아주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엑스디토라는 식이섬유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갑상선 저하증 많이 힘들고 귀찮은 병입니다. 왜? 내가 피곤해져요. 내 대사 기능이 느려지다 보니까 내가 자꾸 힘이 들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하고 의욕도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갑상선 저하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